자, 우리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했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뭘 따져봐야 되냐면 기회비용을 따져봐야죠.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서 나에게 제일 만족감, 효용이 큰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이게 이제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기회비용. 우리가 기회비용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기회비용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비용하면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이윤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가 기회비용, 그냥 비용이 아니고 기회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게 있잖아요.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가 큰 거,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 중 가치가 가장 큰 게 바로 기회비용이 됩니다. 기회비용.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또는 묵시적 비용, 이 비용을 더한 걸 우리는 기회비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한 것 중 가치가 가장 큰 거, 또 하나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걸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은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실제로 들어가는 돈. 우리가 이걸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회계적 비용.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되는 것, 이게 이제 여기 암묵적 비용이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그 다음에 계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한 거니까 그것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기회비용이 됩니다. 좀 이따 이제 계산하는 거 다시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 뭐냐면, 두 번째, 합리적 선택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편익이 뭐보다 커야 돼요? 기회비용보다 커야죠. 내가 선택한 편익이 기회비용보단 커야죠. 그러면 이걸 옮겨버리면 내가 선택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이것이 0보다 커야 돼요. 이거를 뭐냐면 내 선택한 편익의 편익, 이게 편익입니다. 내가 선택한 편익. 내가 햄버거를 먹었어요. 빵을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빵 더하기 과자를 먹을까 햄버거 하나를 먹을까, 내가 고민하다가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햄버거를 먹음으로써 얻는 만족감, 편익이에요. 편익이라고. 편익에서 뭘 빼면, 기회비용을 빼면 0보다 커야 된다고. 즉 이것이 무슨 값이어야 돼요? 플러스여야 된다. 플러스.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선택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걸 우린 순편익이라고 그래요. 순편익. 이것이 0보다 커야 된다. 플러스 값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야지 뭐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 예를 들어서 이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냐면 카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호프집을 할 것이냐, 맥주집. 호프집이라고 해요 요즘에? 호프집 뭔지 알아요? 아니, 뭔지 알죠? 너무 옛날 스타일인가요? 여기도 사실 카페라고 하기 전에 커피숍을 할 뻔했어요. 예. 요즘 고등학생들은 커피숍, 아우 선생님 너무 구려요, 뭐 냄새나 이래요 애들. 커피숍이라면 카페라. 그러면 여기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이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1억이고, 그 다음에 연간 들어간 연간 수입은 연간 수입은 1억 2천이다. 1억 2천이다. 그 다음에 호프집을 차리는 데는 6천이 들어가고, 연간 수입은 8,500이다. 이렇게 보면 뭐가 더 합리적이냐? 내가 만약에 카페를 차리려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카페하고 호프집 중에 둘 중에 하나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이걸 차렸잖아요. 이걸 차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내가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거니까, 포기한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면 요게 선택한 거, 요게 기회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포기한 거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건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걸로 해야죠. 우리가 기회비용은 뭐라고 했어요?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더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카페를 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죠. 첫 번째, 명시적 비용은 얼마예요? 내가 카페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 얼마? 카페를 하면서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 얼마예요? 얼마예요? 내가 카페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 얼마예요? 비용? 카페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여기 봐야지. 여기 내용을 봐야지. 얼마예요? 비용 얼마예요? 나오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시적 비용은 들어가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비용. 카페 하면서 얼마 들어갔어요? 돈 얼마 들어갔어요? 1억 들어갔죠. 그럼 여기 1억이 1억. 그리고 암묵적 비용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카페를 했죠. 카페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프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가요? 암묵적 비용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내가 호프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던 이익이 얼마였어요? 2천만 원. 이제 얼마? 2,500만 원. 내가 호프집을 하면 2,500만 원 벌 수 있었잖아. 왜? 비용은 6천이고 벌어들인 게 2,500이니까 8,500이니까 2,500 벌 수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2,500 이게 암묵적 비용. 그럼 합이 얼마예요? 1억 2,500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 되기 위해선 뭐가? 선택한 편익이 뭐보다?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는 거죠. 0보다 커야 돼. 편익 얼마예요? 카페 했을 때 편익 얼마야? 1억. 이건 비용이니까 1억. 편익 1억. 그리고 기회비용 얼마? 이 기회비용 얼마예요? 편익이잖아. 벌 수 있는 돈.
지금 이 카페 있을 때 번 돈. 아, 이거 비용이야. 죄송해요. 자, 1억 2천. 1억 2천. 그 다음에 기회비용 얼마예요? 1잖아. 나오면 1억 2천 5백. 얼마예요?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죠? 그러면 카페는 뭐예요? 합리 선택이 아니죠? 합리 선택이. 그럼 뭐예요? 호프집 여러분 계산해 보면 되죠? 계산해 봐요 한번. 되는지, 얼마 나오는지. 얼마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 500 나와요. 플러스 500. 안 받아. 왜? 얘가 마이너스 500은 플러스 500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의사결정 무형이라든지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무형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경제적 유인은 뭐냐면 유인, 뭘 하게끔 하는 거죠. 하게끔. 뭘 하게끔 하는 거. 유인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뭘 하게끔. 뭘 하게끔 또는 뭘 하지 않게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뭘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둘 다 경제적 유인이 됩니다. 그럼 긍정적인 유인은 뭐냐면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 유인은 하지 않게 하는 거. 경제적 유인은 경제적 유인이라 그냥 유인이 아니고 칭찬은 유인이고 경제적 유인은 그냥 칭찬이 아니고 뭔가 이익이 생겨야지. 경제적 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익이 생겨서 하게끔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포상금, 장학금, 장려금, 특허권, 보조금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뭘 주잖아. 경제적 이익을 주잖아. 그러니까 하게끔 하는 거고. 부정적 유인은 손해가 발생해서 하지 않게끔. 과태료, 벌금, 종량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거기 보면 금연 포상금 있죠. 85페이지 가면 부정적 유인에 금연 포상금 있어요. 그럼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위로 가야 돼요. 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금연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 금연하면 뭘 줘? 포상금. 이게 위로 가야 돼요. 밑에 잘못 갔어요. 위로 올려야 돼요. 금연 포상금은 위로 올려야 된다. 금연을 하게끔 하는 거죠. 금연을 하게끔. 그래서 긍정적 유인은 뭔가 하게끔 이익을 줘서, 부정적 유인은 손해를 줘서 뭔가 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경제 체제 아니고 그냥 기회비용 이어서 쭉 갑니다. 어디로 가냐? 191페이지 갑니다. 191페이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좀 이게 제가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좀 어려워서 한번 쉬었다 가려고 한 건데 그냥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회비용. 우리가 앞서 기회비용 봤잖아요. 기회비용과 생산가능 곡선인데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 우리가 기회비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인 건 뭐냐면 내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쌀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추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쌀만 생산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건 생산할 수 없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쌀을 생산하거나 배추를 생산하거나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쌀을 생산하면 뭐가 기회비용이에요? 배추가 기회비용이고 배추를 생산하면 쌀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쌀만 생산하면 우리가 20개, 배추만 생산하면 30개.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직선이란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 값이 모든 점에서 같은 얘기니까 기울기 값이 모든 점에서 같다는 얘기는 생산 교환 이런 어떤 그 비가
쌀과 배추의 비가 같다는 얘기야. 비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다시 쌀에 대한 기후병은 뭐예요? 배추죠. 그럼 쌀 20개에 대한 기후병은 뭐예요? 배추 30개죠. 그러면 쌀 하나에 대한 기후병은 뭐예요? 쌀 한 개에 대한 기후비용. 배추. 몇 조? 2분의 3개. 2분의 3개. 20분의 30이잖아요. 왜? 쌀 하나당 배추가 나와야죠. 그러면 이 배추 값을 뭘로 나눠버려야 돼? 쌀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20분의 30 가야죠. 그럼 20분의 30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1.5. 2분의 3이죠. 2분의 3. 2분의 3. 하나당, 쌀 하나당 배추 1.5개. 1분의 1.5죠? 1분의 1.5잖아. 1.5란 얘기 1분의 1.5잖아. 맞죠? 0.5란 얘기는 뭐예요? 항상 분모에 1이 있다는 얘기죠. 1분의 0.5에 1분의 0.5. 그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1분의 0.5. 2, 1. 1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개. 1.5개. 자,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배추 하나당 기후병 뭐예요? 쌀 3분의 2. 3분의 2.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생산가능 곡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들은 최대 생산량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점들입니다. 이 점들은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점들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최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뭐냐면 생산 불가능한 점이에요. 이 선 밖에 있는 점은 생산 불가능한 점이죠. 불가능한 점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점은 우리가 더 생산할 수 있는데 덜 한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움직일 수 있죠. 왜 밖으로 움직일 수 있냐? 쌀을 더 많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배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돼요. 뭐 요렇게 가도 되고, 요렇게 가도 되고,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선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럼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쌀과 배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든 임금이 내려가든, 그래서 생산하는데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기술이 발달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단순히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는 이런 직선보다는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곡선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주로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쌀, 그 다음에 배추. 자, 이 곡선의 형태인데 뭐냐면, 우리가 쌀과 배추를 생산할 때 각 점에서의 어떤 기후병이 조금씩 다르다 얘기입니다. 각 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뭐냐면 봐요.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똑같다. 총 4개를 생산한다 봅시다.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뭐냐면 우리가 배추를 하나, 둘, 셋, 4개를 생산하는 거예요. 4개 생산합니다. 최대. 그러면 쌀만 4개 생산하다가 이제 배추를 하나 생산합니다. 그러면 배추를 하나 생산하는데 쌀 얼만큼 포기했어요? 자, 배추를 하나 생산합니다. 쌀 얼만큼 포기했어요? 쌀 이만큼 포기한 거죠. 요만큼 생산하면서 요만큼 포기했죠. 그러면 이만큼이 뭐예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작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생산합니다. 하나 더 생산하는데 포기된 게 이만큼이에요. 좀 더 커졌죠. 근데 세 번째, 하나 더 생산합니다. 하나 더 생산할 때 우리가
기회비용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이만큼이죠. 기회비용 어떻게 했죠?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기회비용이 점점 더 커졌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했습니다. 기회비용이. 배추를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기회비용이 증가했어요. 이거 우리가 한계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 체증이라고 하는데, 체증 뭐냐면 처음에 배추를 생산할 때는 처음 배추를 생산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기회비용이 작아요. 기회비용이 작아. 그런데 나중이 될수록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청소 얘기하는데, 청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한 반에 몇 명 했어요? 40명. 40명. 한 반에 몇 명 했어요? 40명 정도. 저도 40명 했어요. 50명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명 있는데 여러분 대청소 해봤잖아요. 40명에서 반 모두가 대청소하면 다 청소해요? 아니면 대부분 놀아요? 놀잖아. 걸레빨 가서 놀고 있고. 그러면 옆반을 청소해야 돼. 옆에 무슨 뭐 체육관이라고, 체육관이든 아니면 옆에 과학실도 청소해야 돼. 그러면 한 명 보내요. 한 명 보낸다고. 여기를 청소한다고. 여기 표시 나 안 나? 표시 나죠? 없었다가 생기니까 청소 한 명 보내. 표시 나죠? 한 명 보내니까 한 명 표시 난단 말이야. 여긴 표시가 나 안 나? 줄어드는 게 있어 없어? 없죠? 39명이나 40명이나 변함이 없단 말이야. 별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여기는 표시가 많이 나지만 여기는 표시가 별로 안 나. 하나를 만들면 별로 줄어드는 게 별로 없다고. 기회비용이 작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3명 남았어. 3명 남았어. 한 명 보내. 그러면 이제 2명 되죠? 표시 많이 나죠, 이제? 왜 3명 있다 2명 되면 힘들단 말이야. 표시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기회비용이 커져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쌀과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데 쌀만 생산하고 있었어. 그러다 배추를 처음 생산합니다. 그러면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 있는데 쌀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배추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정말 쌀이 잘 자라고 쌀이 많이 자라는 데다가 배추를 심어요? 아니면 짜투리에다 심어요? 어떻게 할 거야? 쌀이 잘 자라는 데다가 심을 거야? 아니면 남는 땅에다 심을 거야? 짜투리 땅에다가. 남는 땅에다가. 그러니까 쌀엔 영향을 별로 안 준단 말이야. 근데 배추는 생산되지. 그러다가 계속 배추를 심다 보면 마지막에 가장 좋은 땅까지 써야 되지. 그럼 좀 많이 줄어든다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기본적인. 자, 그러면 자, 배추를 생산할수록 기회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럼 거꾸로 배추를 생산하던 사람이 쌀을 생산하면 기회비용 어떻게 돼요? 커져, 작아져? 어떻게 돼? 자, 어떻게 될까요? 기회비용이. 잘 보자. 모양이 원점에 오목한 모양이에요. 원점에서 보면 오목하다고. 이런 모양은 뭐냐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 더 생산합니다. 하나 생산할 때 기회비용 어떻게 돼? 요만큼이야. 근데 하나 더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이만큼이고, 하나 더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이만큼이고, 하나 더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뭐예요? 이만큼이죠. 요만큼 점점 어떻게 됐어요? 커지죠. 둘 다 원점에 오목하면 기회비용은 배추든 아니면 쌀이든 생산할 때마다 기회비용은 커집니다. 그래서 뭐한다? 증가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체증이란 표현 같은 건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뭐만 이해하면 돼요? 증가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볼 거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면 생산 가능 곡선 생산할 때 최대 생산량 그러면 뭐도 있냐면 소비 가능 곡선도 있어요. 예산선이라고 해서 소비 가능 곡선은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쌀도 살 수 있고 배추도 살 수 있다. 그럼 내가 쌀만 사면 최대한 20개, 배추만 사면 최대한 30개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별거 이제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응용되는 뭐가 있냐면 비교의가 있습니다. 비교의. 이 기회비용과 생산가능 곡선을 합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네 번째 비교의입니다. 비교의. 자, 어디 있냐면 194페이지에 있어요. 비교의. 비교의란 건 뭐냐면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생산가능 곡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교의란 건 뭐냐면 서로 싸게 또는 저렴하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특화할 수 있는 자기만의 우리가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서로 교환하면 이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애덤 스미스가 처음에 절대의를 얘기합니다. 절대의. 뭐냐면 이게 뭐냐면 분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업. 네가 잘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해서 서로 교환하면 되잖아. 굳이 우리가 그걸 두 개 다 각자 만들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절대의를 얘기합니다. 절대의.절대의는 뭐예요? 비용이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들거나 생산량이 많은 경우. 그럼 비용이 적게 들거나 생산량이 많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배추를 많이 만들 수 있고 너는 쌀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또는 나는 배추를 싸게 만들 수 있고 너는 쌀을 싸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배추를 만들고 너는 쌀을 만들어서 교환하면 된단 말이에요. 교환하면.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죠. 자, 한 사람은 갑국은 또는 갑은 우리가 쌀과 배추입니다. 갑은 쌀은 20개 만들고 배추는 10개 만들어요. 그리고 을은 쌀은 10개밖에 못 만들지만 배추는 20개 만들어요. 그러면 을은 배추를 많이 만들 수 있고 갑은 쌀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해. 그리고 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테니까. 그래서 서로 교환하면 서로 이익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20개 주고 20개 받으면 최대한 20개씩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왜 말한 거냐면, 애덤 스미스 이제 자유무역 할 때 자유무역 하라 얘기해요. 자유무역 해라. 잘 만들 수 있는 거 해서 서로 교환하면 이익 아니냐. 무역을 해라. 자유무역.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은 쌀도 20개, 그 다음에 배추도 20개 만듭니다. 근데 을은 이건 10개, 이건 15개예요. 그러면 애덤 스미스는 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보고 갑은 쌀도 20개, 배추도 20개 만들고 을은 15개, 10개 만들면 갑하고 을하고 교환하면 되나요? 왜 교환해? 갑은 자기가 혼자 하는 게 낫지. 얘보다 더 잘 만드는데. 이익이 없지. 그리고 을도 이익이 없지. 그래서 갑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둘 다 쌀과 그 다음에 배추에 대해서 둘 다 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절대를 가지고 있으면 교환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맞죠? 교환할 필요가 없죠? 맞아, 틀려요? 맞죠? 라고 이제 끄덕이죠? 처음 들으면 이렇게 끄덕이게 되죠. 그런데 리카르도가 얘기했죠. 아닌데? 둘이 교환해도 서로 이익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그럼 보면 이익이 안 될 것 같잖아, 갑은. 갑은 이익이 안 될 것 같잖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굳이 이제 계산으로 보여줄 텐데 그게 바로 비교이라는 거예요. 비교의. 비교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절대적인 비용이나 생산량 가지고 하지 말고 기회비용을 가지고 따지면,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지면 그 기회비용이 훨씬 더 낮은 애가 기회비용이 비용이지만 그냥 비용이 아니고 기회비용을 따져야지.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가지고 따져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애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을 특화해서 서로 무역을 하면 이익이 돼. 그러니까 서로 기회비용이 같지 않으면 얘네 둘도 충분히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 무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는 법적 지식도 높죠. 그리고 변호사는 타이핑도 훨씬 잘 쳐요. 타이핑도 1분인가요? 1000타 500타 이건 1분이에요? 1분에 1000타 이거예요? 1분 기준이 1분인가? 1분에 이 사람은 1000타 쳐요. 1000타. 이 사람보다 잘 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잘 보세요. 갑은 변호사예요. 자기가 법적 지식도 높고 타이핑도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이 잘 쳐. 그러면 둘 다 아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법적인 변호만 하는 게 이익이에요? 생각해봐. 내가 둘 다 아는 게 나아? 아니면 타이핑도 내가 치고 변호도 내가 하는 게 나아? 아니면 나는 변호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겠어? 어떤 의리 있어요? 변호사. 그럼 변호사.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마찬가지에도 타이핑 엄청 잘 쳐요. 어떤 변호사는. 하지만 내가 타이핑을 잘 치지만 타이핑을 치는 사무원을 둔 거야. 사무원을 둔 거야. 누가 돈 많이 벌까? 누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타이핑도 잘 쳐. 하지만 자기보다 못 치지만 자기는 변호를 잘하니까 얘는 변호만 해. 그리고 타이핑은 얘가 쳐요. 그리고 얘는 그럴 필요 뭐 있냐? 내가 더 잘 치는데 혼자 변호도 하고 타이핑도 혼자 쳐요. 누가 돈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A가 아니면 B가 누가 돈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B가 돈 더 많이 벌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의사가 간호사보다 의료 지식이 없어서 간호사한테 맡긴 건가? 아니지. 더 잘 알지. 하지만 나는 뭘 더 잘하니까? 의료를 더 잘하니까. 자, 그러면 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비교인데 먼저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졌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비교의 표를 만들어서 기회비용을 따진 다음에 그 기회비용을 따져서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 또는 낮은 국가가 그것을 특화시켜서 분업화해서 각자가 특화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교역하면 각자에게도 이익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볼게요. 분명히 절대율을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는 지금 갑과 을은 서로 교역을 할 필요가 없다. 갑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기 혼자 해도 이익이다. 교역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냥 만드는 게 이익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율을 주장할 리카르도는 아니다. 기회비용이 저렴하다면 그리고 기회비용이 서로 다르다면 더 우리가 기회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특화해서 교역하면 갑도 이기고 을도 이익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 표를 만들어 봅니다. 자, 하나는 쌀이죠. 배추. 하나는 쌀. 갑. 을입니다. 갑은 쌀만 만들면 몇 개 만들어요? 쌀만 만들면 최대 몇 개? 20개. 그 다음에 배추만 만들면 최대 몇 개? 20개. 자, 을은 쌀만 만들면 몇 개? 쌀만 만들면 10개.
그 다음에 배추만 만들면 15개. 자, 그러면 이제 뭘 따져봐야 된다고?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 값입니다. 쌀에 대한 기회비용 얼마예요? 쌀에 대한 기회비용 얼마예요? 배추 하나. 배추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쌀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을국입니다. 쌀에 대한 기회비용 얼마예요? 2분의 3개. 1.5 하면 나중에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냥 곱하고 막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예요? 3분의 2개죠.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기회비용 구했으면 봅시다. 쌀. 누가 더 싸게 만들어요? 누가 더 기회비용이 싸요? 값이 더 싸죠. 그 다음에, 배추는 누가 더 싸요? 을이 싸요. 을이 쌉니다. 무조건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낮게 돼 있어.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다른 한쪽이 낮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갑국은 뭐만 만들어야 돼? 뭐만 특화시켜야 돼요? 쌀, 을국은 배추만 만들면 되죠. 배추만.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만듭니다. 만들면 쌀, 배추. 갑, 을이죠. 그럼 20개 0이죠? 맞잖아. 얘를 20개 만들어보면 얘는 0개 만든다고. 이건 비교의 표야. 쌀만 만들면 20개, 배추만 만들면 20개야. 그럼 최대 20개, 최대 20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생산한 거예요. 실제 생산하니까 얘를 20개 만들어버리면 20개 만들 때 뭐예요? 배추는 0이죠, 0. 0이에요. 얘는 이게 0이고 이게 몇 개예요? 15개. 이제 서로 특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의 교환 범위를 정해야 돼. 교환 범위. 우리가 교환 범위.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 한쪽만 이익이 돼야 돼요? 둘 다 이익이 돼야 돼요? 둘 다 이익이 돼야 되죠? 자, 그럼 봅시다. 하나만 하면 돼요. 갑. 갑은 뭐만 만들었어요? 쌀. 그러면 쌀 하나를 주고 을한테 뭘 받아야 돼요? 쌀 주고 뭘 받아야 돼? 배추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배추를 받는단 말이에요. 배추. 누구한테? 을한테. 그런데 쌀 하나 주고 배추 몇 개 달라고 하겠어요? 쌀 하나 주고 배추 몇 개 달라고 하겠어요? 자, 갑은 쌀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이 뭐예요? 쌀 하나 만드는데 배추 몇 개 포기한 거예요? 1개 포기한 거죠. 그리고 쌀 하나 포기하면 배추 몇 개 만들어요? 쌀 하나 포기하면 배추 몇 개 만들어요? 1개죠. 그럼 배추 하나 만드는데 쌀 하나 포기하면 되죠. 그러면 쌀 하나 주고 배추 1개 보면 1개 받으면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쌀 하나 주고 배추 하나 받으면 이익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아니지. 왜 내가 해도 그렇잖아. 내가 쌀 하나 포기하면 배추 하나 만들잖아. 근데 쌀 하나 주고 배추 하나 받으면 난 이익이 아니죠, 갑은. 그러니까 1개보다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많이. 그래서 배추 1개보다 많이 달라고 해. 많이 줘라. 그래, 내 이익이지. 자, 이제 을로 갑니다. 을은 쌀을 하나 만드는데 배추 몇 개가 필요해요? 쌀 하나 만드는데 배추 몇 개 포기했어요? 몇 개 포기했어요? 쌀 하나 만드는데 배추 몇 개 포기했어요? 2분의 3. 응? 쌀 하나 만드는데 2분의 3의 기회비용이 된다고. 쌀 하나 만드는데 배추 2분의 3개를 포기했다고. 그러면 쌀 하나 받고 배추 2분의 3개 주면 나는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본전이죠. 여러분 말대로 본전. 그럼 2분의 3개를 줘야 돼요? 아니면 더 적게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2분의 3개보다 더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쌀 하나 받고 내가 혼자 해도 2분의 3개면 쌀 하나를 만들 수 있어. 응? 배추 2분의 3개 포기하고 쌀 만들 수 있어.
그럼 2분의 3개보다 적게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되죠. 2분의 3. 2분의 3. 그러면 우리가 쌀 하나를 주고 배추를 하나에서 2분의 3 사이에서 주면 돼요. 몇 개를 줄까? 5분의 3개 줄까요? 5분의 3이라고 합시다. 5분의 3이 아니고 5분의 6. 5분의 6. 5분의 6. 5분의 7도 상관없고 5분의 6 합시다. 5분의 7, 5분의 6 이렇게 줍시다. 그러면 갑은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죠? 을은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죠? 이익. 그러면 지금 이제 교환 범위가 정해졌어요. 쌀 하나당 배추 몇 개? 5분의 6개. 거꾸로 해볼까요? 그럼 이 교환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배추 하나당 쌀 몇 개란 얘기예요? 뒤집으면 되지. 자, 각 변에 5를 곱해줘요. 그러면 5대 6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6으로 나눠요. 그럼 이건 1이 되죠? 6분의 1 곱하면? 그럼 여기 6분의 5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5대 6으로 5개 주고 6개 받는다고, 쌀. 그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이제? 6분의 5대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뭐 그거야.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교역 전에 그리고 교역 후입니다. 교역을 안 할 때 갑은 잘 보세요. 교역 안 할 때 갑은 쌀 10개 먹고 배추도 10개 생산해서 먹었어요. 맞죠? 갑은 쌀 10개와 배추 10개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쌀도 먹어야 되고 배추도 먹어야 되니까 쌀 10개와 배추 10개를 우리가 생산해서 먹었다고. 왜? 쌀도 필요하고 배추도 필요하니까. 을은 쌀 5개하고 배추 몇 개? 배추 몇 개예요? 그럼 5개면? 배추 2분의 15죠? 잘 생각해봐요. 자, 을은 쌀 5개야. 쌀 5개야. 그러면 쌀 하나당 배추 2분의 3개잖아. 그러면 쌀 5개야. 달 5개만 필요해. 그럼 나머지 5개를 안 하고 배추를 몇 개? 하나당 2분의 3이죠. 그러면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곱하기 5 하면 쌀을 5개 먹고 5개는 포기하니까 5개를 안 하고 5개 대신 뭘 만드는 거예요? 배추 2분의 3 5개. 그럼 배추 2분의 3 5개면 곱하기 5 하면 뭐예요? 2분의 15.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갑은 교역 전에 쌀 10개, 배추 10개 해먹고 그 다음에 을은 쌀 5개, 배추 2분의 5 해서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급자족 했어요. 자급자족. 그런데 이제 무역을 하게 됐죠. 무역의 범위는 하나당 5분의 6 또는 뭐 5대 6입니다. 하기로 했어요. 그 이익이라고 해서 진짜인가 뭐 한번 해봤어요. 서로 획득화시켜서 자 봅니다. 갑국 을국. 자 뭐냐면 갑국은 쌀만 생산했죠. 여기 봐. 특화시키면 이렇게 되잖아. 쌀만 20개 생산했어요. 20개 생산했는데 그리고 얘는 15개. 15개 이렇게 생산했죠. 여기 안 보이는데 15개.
근데 을도 쌀이 필요하니까 야, 쌀 좀 줘. 몇 개 줄까? 5개 줘. 5개 줘. 그럼 몇 개 남아요? 15개. 15개. 그리고 야, 나도 배추 줘야지. 그럼 몇 개라고 했어? 하나당 몇 개 준다고 했어요? 5.6개. 그럼 5개 줬으니까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럼 5분의 30이죠? 그럼 몇 개 주는 거예요? 6개. 그럼 얘 몇 개 남아요? 9개 남죠?